최근 제주 시내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여교사는 지난 5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을 나무랐는데 학생이 복도로 불러낸 뒤 자신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쏟아지듯이 두 팔을 내밀면서 어깨 뒤로 팔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두 팔로 학생을 쳐냈어요. 다가오길래 제가 뒷걸음질을 칠 때 그 학생이 팔을 잡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여교사가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하자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를 낸 상태인데 도저히 학교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하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맞나. 또다시 아이들이 고소로 협박한다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조는 위원 중에 교사가 7%에 불과해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데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지면서 교권 추락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주와 부산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광주와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등 국내선 출도착 항공기 50여 편이 결항됐고 100편이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침수와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2년) 전 세상에 나온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3년 전 시작된 추가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은커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번 문제가 터져나왔는지 이슈 추적에서 연속 보도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61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맨 앞장 서문에서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후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에서야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022년 4.3위원회가 정한 추가조사 대상은 6가지. 지역별 피해 실태와 행방불명 피해 실태를 포함해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까지 담겨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4.3 평화재단이 맡았고 지금까지 28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6개월 연장됐고 평화재단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론화는 물론 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4.3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조사 단계마다 사전 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심의만 있었을 뿐 내용 검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서 부실 논란도 있게 마련이고, 저 같은 다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 초안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초안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할 거고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4.3 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는 이제부터 사전 심의가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도에 보고서가 초안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의 이제 앞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건데요. 이제 초안이 나왔으니 그 초안을 갖고 과거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그랬듯이 지금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보고서를 심의해 갈 겁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가장 최근 정부 보고서가 나온 5.18 민주화항쟁의 경우 120여 차례의 사전 심의는 물론 초안의 인터넷 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보고서의 국회와 정부 보고 시한은 오는 12월 말. 그러나 내용 검토도 시작하기 전에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과연 제대로 발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세계 최대 정치학 학술 행사인 국제정치학회 워크숍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정치학회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민주주의 후퇴 시대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재창조를 주제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회복의 상징인 제주 4.3을 중심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워크숍 공동조직위원장은 K민주주의에 주목한 이번 세계정치학회의 후속 행사로 제주에서 워크숍이 열린 것은 제주와 4.3의 세계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풍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와 전남, 충남이 해상풍력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풍력개발 정책토론회에서 김범석 제주대 교수는 출력 제한과 개통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전남, 충남을 중심으로 산업 유치와 이익 공유 전략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해상풍력 아리100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식품을 집까지 빠르게 배송해주는 쿠팡의 로켓 프레시가 올해 2월부터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 이 로켓 프레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보냉 가방인데요. 이 가방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이라고 합니다. 배송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조신환 씨.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휴대전화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배송 앱에서 프레시백을 회수하라는 알림을 확인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E자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E자 누르면 이렇게 프레시백 회수. 조 씨가 물건 배송을 위해 방문하는 가구는 하루 평균 260여 곳. 그런데 로켓 프레시 배송이 시작되면서 30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뭐 주는 게 뭐 100원에서 200원인데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기사들이 태반인데. 배송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프레시백을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프레시백 안에는 신선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이 들어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까지 배송 기사의 몫입니다. 쿠팡 배송 기사가 숨지면서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쿠팡은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프레시백 회수를 하지 않으면 대리점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클렌징 제도를 통해 사실상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시백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클렌징 제도가 있어서 그게 그 연말 되면은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사들이 다 싫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쿠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다음 달까지 배송기사들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 프레시백 회수 강요와 업무 과중 등 쿠팡의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한 제주 수산물 판매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쿠팡과 제주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유통망을 확대해 새벽 경매에 나온 제주산 수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다음 날 새벽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달부터 시작된 제주산 갈치와 옥돔 새벽 배송이 다른 수산물로 확대됩니다. 제주 탈플라스틱 제로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제주 국제 환경 플러스 포럼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환경 분야 전문가와 비영리 단체, 기업인과 청소년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탈플라스틱 실천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과제와 플라스틱 제로 전략 등을 다룬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광고 대행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방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역 MBC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오늘 MBC 충북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 의지가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완벽한 제도라도 지역방송이 무너진 뒤에 완성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신속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학교 운동부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제주 시내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부 선배가 1학년 후배를 폭행했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분리 조치를 했고 제주도 교육청도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훈련시킨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군포 등에서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